네.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제 기본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2.1, 2.01 뭐 이런 식으로, 또 2.001, 2.0001 뭐 이렇게 나간다. 이런 수열이 있고, 또 BN이라는 수열은 3.1, 3.01, 3.001, 3.000 이런 식으로 나간다. 자, 먼저 AN 수열하고 BN 수열의 이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극한값이요. 느낌이 벌써 극한값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건 2가 되겠죠? 또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수열을 AN 플러스 BN 이런 수열 생각할 수 있죠? 요 수열에 대해서의 극한값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첫 장은 5.2 두 번째 장은 5.02 이거는 5.002 그죠? 이거는 5.0002가 돼서 5가 되겠죠? 극한값이.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리미트 A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3이에요. 그러면 요건 5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같다. 그쵸? 2이고 이게 3이니까 얘는 5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증명은 굉장히 어려워요. 증명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수열 AN과 BN이 수열 BN이 수렴하고
각각 수렴하는 거예요.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 값을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이제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는 상수예요. 일정한 값. 일 때, 요건 이제, 요건 알파고 요건 베타일 때. 처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기에 이렇게 각각 리미트가 붙는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되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증명을 못해요. 해석학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증명이. 일단 여러분은 증명은 필요 없고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빼기일 때도 성립을 해요. 두 번째, 이게 빼기일 때 이게 빼기가 돼요.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곱.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C 상수 이렇게 곱하면 그 상수도 각각 돼가지고 상수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A이 된다. C의 알파가 되겠죠. 단 C는 상수.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이 돼도 각각 붙어요. 요 1번, 2번, 3번은 시그마 성질하고 좀 비슷하죠. 4번은 시그마 성질하고 달라요. 시그마 이렇게 안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결국은 알파 베타가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이것도 각각 리미트가 붙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물론 이제 bn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bn도 0이 되면 안 되고 베타도 0이 되면 안 되는데 베타분이 알파가 되고 단 분모니까 bn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별로 보기에 어렵지 않은데 증명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니까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빼기 2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각각 붙는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뭐 이렇게 계산은 안 하는데 이제 연습 처음이니까 n제곱분의 1이 되고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이제 0이 되죠. 무한대로 상수꼴이니까 0 빼기 이건 상수니까 그냥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n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한 거니까 각각 붙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n분의 2가 있고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4가 돼요. 그죠? 이것도 각각 붙으면 3이고 얘 0이고 얘는 1이고 0이에요. 그래서 얘는 3이고 됐죠? 그 다음에 3번 하나 더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3 마이너스 5 또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3 당연히 이제 리미트가 각각 위아래 붙으니까 무한대로 n제곱분의 3 빼기 5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3이 되겠죠. 그것도 또 각각 붙으니까 여기로 가면은 이제 무한대로 0이 되고 상수니까 5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여기 2고 얘는 0이 되니까 2 빼기 0이니까 2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해볼까요? 이제 2번. 두시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수열이 이제 3an 더하기 2bn 마이너스 5 이런 수열이에요. 그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리미트 일반항이 오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플러스 2bn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붙으면 리미트 3a인데 3이 또 상수 계수니까 하면 앞으로 나가고 3의 리미트 n이 무한대할 때 an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할 때 3이니까 3 곱하기 3 2 곱하기 bn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요거는 뭐 당연히 빼기 5가 되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지우고 갈까요? 자, 두 번째는 일반항이 3an bn이에요. 3an bn. 그죠? 자, 두 번째 3an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bn이 되니까 요거는 3 앞으로 나가고 그죠? 3 앞으로 나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3이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3 곱하기 그 다음에 리미트 nmod a는 3이고 곱하기 b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은 일반항이 bn의 제곱분의 7an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제곱 7an 빼기 1 이렇게 됐죠? 이건 각각 리미트 아래에 붙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제곱 위에 붙으면은 7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그냥 1이죠. 상수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bn이 뭐예요? bn 곱하기 bn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각각 붙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돼요. 그래서 7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b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에 3이죠? 그래서 4분의 25가 되겠네요. 그쵸? 매우 쉬운데 원칙대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실전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진 않는데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정확히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수열의 이제 극한값 계산을 계속 연습을 할 건데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고 또 그냥 무한대로 합시다. 무한대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얘도 무한대. 그러니까 수열 극한의 성질에 있어서는 기본 성질에 있어서는 얘하고 얘가 둘 다 이제 수렴. 다시 말해서 이게 각각 상수일 때 계산 성질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상수가 아니고 이건 지금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는 기호예요. 움직이는 개념이라 동적 개념,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상수는 정지돼 있죠? 정해져 있는 값이라 정적 개념인데 이건 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돼 있을 때도 어떻게 되냐? 그래도 구할 수가 있어요. 변형하면.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이런 거 또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수일 때 다 해봤는데 상수가 아니고 지금 무한대일 때죠. 무한대일 때도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보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극한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제 3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최고창으로 나눠줘요. 분모 분자의 최고창이 n제곱이죠. 그래서 n제곱으로 나눠요. n제곱으로 나눈다. 분모 분자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 되겠고 n제곱 나누니까 n분의 2죠. n제곱분의 4 더 됐고, 그 다음에 이거 3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리미트는 각각 위아래 분자 분모에 다 붙으니까요. 3 플러스 n제곱분의 1이고 n분 n 들어갈 때 1 플러스 n분의 2 빼기 n제곱분의 4가 돼요. 됐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할 줄 알죠? 이건 0 되고 3이고 1, 0, 0이니까 3이 돼요. 자, 연습 하나 더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빼기 n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근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요. 1분의 이걸로 보는 거죠. 1분의 이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켤레는 아니지만 요건 이제 플러스 해당되는 거. 아래에다 곱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곱한 거죠. 그죠? 위에는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이 돼요. 그렇죠? n제곱 플러스. 계산 맞죠? n제곱 없어지죠? n 없어지니까 n만 남아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array를 n으로 나눠줘요. 최고차. 그럼 여기서 이 나눠지는 얘는 지금 루트 n제곱 플러스 n을 n으로 나누니까 이게 이제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1 플러스 n분의 1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루트 1 플러스 n분의 1 그 다음에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요런 거를 이제 n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 루트 n제곱이 되는 거죠. n으로 나누니까 루트 n제곱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분해서 n제곱분의 통분이 아니라 근호 안에다 같이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이제 계산이 요거 n으로 나눈다 그러면 n제곱 집어넣어 가지고 약분해 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돼서 n이 뭘 할 때 얘가 0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원칙을 제대로 알고서 여러분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자, 그 문제를 조금 연습을 더 해봅시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2n제곱 플러스 5n 여기 이제 함수극한에서 해봤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경우엔 동차식이면 최고차항이 계수비죠. 최고차항 계수비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최고차항으로 나누니까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n제곱분의 3 2 더하기 n제곱 나누니까 n분의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무한대 들어간 거분의 상수는 다 0이 되니까
근데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속도가 중요하니까 더 빨리 하려면 동차식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2차식이 동차식이죠. 최고차의 계수비예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 네, 이런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까요?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제곱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4n 3n 세제곱 4n 제곱 그 다음에 2의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당연히 이제 이거는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눠요.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은 n 세제곱이에요. 나누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n분의 2가 되죠. n제곱분의 1 세제곱분의 1. 이런 거는 전부 0이 다 없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0이죠. 3분의 0이죠. 0.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동차식일 땐 최고차항의 계수비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더 높으면 이제 0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보면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그죠? n제곱 5이고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무한대죠? 무한대 루트셔도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불확정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유의어야를 해요. 그리고 풀려요.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 플러스 n이 되겠고 제곱도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5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건 동차식이에요. 루트 안에 n제곱이니까 이건 1차식이에요. 1차식. 그럼 계속 루트 1이죠? 그럼 얘도 1이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이 돼요. 이것도 물론 이제 원래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n제곱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거는 1 되고 마이너스 뭐 n분의 3 되고 n제곱분의 5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n으로 나누니까 1이고 마이너스 3. 그래서 n 1 되고 1 되고 2분의 마이너스 3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냥 바로 동차식이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비. 최고차항 여기서는 루트 n제곱이 n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죠? 루트가 있으니까요. 루트 n제곱인데 루트 1이 바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돼요. 그래서 1이고 얘도 1이고 얘 마이너스 3.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분의 1이에요. 그죠? 이것도 이제 근호가 들어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요. 유리화를 하면은 무한대로 가고, 이거는 이제 제곱해서 n제곱 빼니까 2n이 됐고,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이죠? 최고차항 계수. 그 루트 1. 그래서 1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되니까 1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수렴 발산을 따져보는 문제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함수를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자, 먼저 1번은 3n 플러스 1,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5. 자, 그러면 여기 리미트를 뭐 치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5. 이거는 뭐 동차의 최고차항 계수비죠? 3분의 1이죠. 그래서 수렴이에요. 지금 여기 동차식이 아니네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은 발산이에요. 무한대로 발산해요. 알겠죠? 이것도 이제 아래 위를 전부 다 뭘로 나누죠? 아래 위를 전부 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무한대로 갈 때 n으로 나누니까 n분의 1이 되고 얘는 n이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n분의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0되고 0 되는데 상수분의 이게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밋 2n의 제곱 마이너스 3n의 세제곱 3n의 세제곱.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그랬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 빼기 (3n 제곱이죠) 3n 세제곱. 이거는 이제 최고차항으로 묶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 묶으면 이렇게 되고 2에 이제 n분의 2죠. 빼기 3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0이 되고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무한대, 세제곱이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뭐 요게 무한대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3꼴.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참거짓 판별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OX 참거짓 문제예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고 다음에 거짓이면 반례를 말하시오. 거짓인 경우. 자, 1번부터 볼까요? 수열 AN 더하기 BN이 수렴하면 두 수열 AN, BN도 수렴한다. 자,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요거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N이고 BN이 마이너스 N이면 그죠? 그러면 AN하고 BN 더한 거 이건 0이죠? 0이죠. 그렇죠? 그런데 리미트 무한대로 할 때 AN은 플러스로 무한대로 발산하고 B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렴하는데 이게 수렴한다? 둘 다 발산해요. 그래서 거짓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거. 반례죠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 두수열 AN과 그 다음에 AN-BN이 수렴하면 그러면 BN도 수렴한다. 자, 이게 참이냐? 먼저 얘네가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수렴하니까 알파로 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을 베타로 놓을 수 있죠. 수렴하니까 알파 베타는 이제 상수예요, 그죠? 이렇게 놓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그죠? bn은 이거 이제 간단히 조작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 돼요. 이게 뭐였냐면 알파고 베타가 돼서 이건 뭐예요? 수렴이에요. 상수.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에서 상수 빼니까 상수죠? 따라서 이게 상수니까 얘는 수렴해요. 수렴한다. 이건 참이다. 참이 되겠어.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엮어서 내긴 하는데 이런 기본을 잘 알면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두 수열 AN하고 수열 AN, BN. 요게 수렴하면 누구? BN도 수렴한다. 수열 BN도 수렴. 참거리 물었는데 요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반례를 들 때 AN을 n분의 1로 놓고 BN을 n으로 놓아요. 이렇게 놓으면 지금 리미트 AN은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BN은 발산하는데 AN, BN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AN, BN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둘 다 수렴해요.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n이니까 발산하죠. 수렴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례를 기본적으로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반례도 약간 복잡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 반례는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 안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이 암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니까 암기하는 게 낫습니다. 암기는 뭐 이렇게 뭐 암기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반례 몇 개만 알아둬도 이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살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극한의 대소관계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수열극한의 대소관계. 대소관계. 부등식 관계죠. 부등식 관계. 자, 먼저 요것도 이제 일단 증명 이런 거는 다 대학 과정이고 요런 게 있다. 결과만 우리 이용하면 돼요. 고등부에서는. 그래서 대소관계 뭐냐면 두 수열 AN 하고 이제 BN에 있는데 얘가 수렴하고 요 수렴이 중요해요. 요 수렴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렴하는 수렴값을 알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베타로 놓으면 되겠죠. BN 베타라 할 때 알파 베타는 상수 또는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때 처음에 1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하고 BN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이거이면 알파 베타 관계도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요 수열의 대소관계를 보여줬죠? 일반항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다 리미트 붙인 값 수렴하니까 그 리미트 값끼리 비교를 해도 그대로 이 부등호 관계가 유지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열 CN이 있는데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CN보다 크고 CN은 BN보다 작을 때 요거 이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요.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 알파, 베타 같다는 얘기는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열 CN은 수렴하고 그 극한값, CN의 극한값이죠. 요거는 알파 또는 베타가 돼요. 베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요게 샌디시 정리예요. 샌디시 정리. 스퀴즈 티어럼 뭐 그러는데 샌디시 정리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쥐어 짜면은 똑같은 값이다. 그래서 수열 일반항의 대소관계 나와 있죠? 이렇게 일반인 대소관계 나와 있는데 이 양쪽에서의 극한값 거기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네, 이거는 알파나 베타밖에 될 수가 없다. 이제 스퀴즈 쥐어짠데 스퀴즈 티어럼 뭐 핀칭 티어럼 뭐 근데 이제 샌디지 정리로 알아두면 제일 무난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증명은 이제 고등부에서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정리예요. 이거를 극한값을 많이 이용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수열이 An이 있고 BN이 있는데 AN하고 BN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것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네. 요거는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게 부등호일 때 이게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N이 n분의 1이고 BN이 n분의 2다. 그죠? 그러면은 모든 n에 대해서 AN하고 BN을 봤을 적에 요게 성립하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리미트를 쳐보면 그죠? 리미트를 쳐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전부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를 않아요. 이퀄이 돼버려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고난도에도 섞여서 나오니까 꼭 잊지 말고 이게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이게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같을 수 있다. 알겠죠? 리미트 치면은 이제 극한과 성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예제 3번 한번 볼까요? 예제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n 세타 그렇죠? 이 값을 구하시오. 이제 세타는 상수 그래 있어요. 자, 보면은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이 사인 값이 있죠? 사인 값. 사인 값은 여기 뭐가 와도 항상 1에서 마이너스 1이죠. 수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n세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따라서 이거를 이 양 세 변을 n으로 나눠요. 자연수 n이니까 양수니까 등호방은 안 바뀌고 n분의 sin n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요걸 구해야 되니까 그죠? n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리미트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 이게 0 되죠. 그럼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n 세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이란 말이에요. 얘도 0. 그러니까 양쪽이 0이죠. 얘는 뭐예요? 0.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0 이므로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이 말을 빼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0이다. 그래서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n 세타는 0. 이렇게 해요. 이 말을 빼면은 빵점이에요. 빵점. 요게 뭐냐? 샌드위치 정리잖아요. 수열극한의 대소관계. 요거를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해도 돼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샌드위치 정리는 이제 공식 용어예요. 용어. 샌드위치 띄어라. 됐죠? 그래서 0이다. 그러니까 이 양쪽이 0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됐고 문제를 몇 개 해보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문제 6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단 세타는 상수. 됐고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n분의 코사인 n 세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죠? 코사인 n 세타는 1에서 마이너스 1 수원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거랑 맞춰야 되니까 세변을 n으로 나눠요. 그러면 n분의 코사인 n 세타 이게 n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이제 리미트 값을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코사인 n 세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 얘는 뭐예요? 0 얘도 0이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예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이 말을 빼면 빵점이에요. 의하여 양쪽이 0이니까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이죠? n분의 코사인 n 세타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거기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사인 n 세타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in n 세타가 이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야 되니까요. 세 곳에다 요걸 곱해줘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 2n sin n 세타. 여기도 어떻게 돼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이 되고 여기도 n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리미트 각각 붙여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에 2n 우리가 구하는 목적 함수죠. sin n 세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뭐냐면 0이 되죠. 얘도 0이에요. 마이너스 0.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예요. 이 말 빼면 몇 점? 0점이요. 관계에 의하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구하는 극한값.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sin n 세타 0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수열 극한값 계산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